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 추경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입에서 추경호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영상을 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그 추경호라는 사람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리고 그 뭔가를 떠올렸을 때 유쾌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니 추경호가 뭔데 그 한 꼭지를 추경호를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낭비다. 앞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 홍준표 얘기를 할 때도 약간의 낭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가 그럴진데 하물며 추경호? 이거는 정말 낭비다. 이건 내 인생의 낭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 추경호라기보다는 추경호로 대표되는 한동훈 반대파 또는 한동훈 견제가 아닙니다. 견제라는 건 상당히 이 건전한 이 행위인데 견제가 아니라 한동훈 무력화 또는 한동훈 퇴출을 시도하는 이 친윤 세력들의 이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그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 추경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경호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대책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고 그러면서 특히나 또 이 친윤 세력들이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한동훈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를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를 차기 대선 주자에서 뭔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뭐가 문제냐. 첫째 한동훈이 쓴 건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럼 가족 명의로 썼다는 그 글들이 문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내용이 문제냐. 내용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가족들이 당원인데 당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정말 썼다고 한다면 당원으로서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 게 또는 타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이나 사설이나 칼럼을 갖다가 긁어서 온 게 그게 잘못이냐. 그게 만약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5,100만 중에 저기 뭡니까 미성년자 빼놓고는 미성년자도 중고등학생들은 또 그런 행위를 자주 하니까 거의 뭐 초등학생 이하 빼놓고는 거의 다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범법이라는 게 법을 어긴 건데 도대체 뭘 어겼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냐? 도의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애초에 거기가 왜냐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쓰는 것인데 그게 설사 정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다고 한들 그게 도의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당 안에서도 대놓고 지금 현재 또는 과거부터도 계속 서로 싸우고 서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귀에 담을 수가 없는, 귀담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치욕적인 언사들을 지금도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는 오늘 또 한동훈을 향해서 문재인을 사냥개라고 한동훈 지지층을 향해서 또는 한동훈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 들쥐라고 했습니다. 속도 없다고 했습니다. 들쥐는 머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머리도 없는 것들. 개 돼지라고 그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괜찮지만 당원으로서 익명 게시판에 당원들만 쓸 수 있는 그 익명 게시판에다가 어떤 글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타인을 모욕한다거나 아니면 타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 또는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올렸다.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한동훈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봐도 지금 이걸 갖다가 한동훈의 가족이 실제 썼다고 하더라도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놓고 한동훈 사퇴하라, 한동훈이 사과하라, 한동훈이 뭐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 뭐 때문에 밝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 이건 이제 제 후배가 저한테 또 물어본 그 얘기인데 제 후배는 제 채널을 가끔씩 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아마 봤을 텐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무슨 인간 드루킹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루킹은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공직선거 때
그 기간에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이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댓글을 조작하고 댓글 추천 순위를 매크로를 동원해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한 그 뭡니까? 그 공감? 그게 몇 건입니까? 8,100만 건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그게 바로 드루킹입니다. 공직선거 기간 때 있었습니다. 공직선거 기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정말 그 중요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아라고 얘기하는가 어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다릅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때 여론 조작을 했다. 이거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겠다. 주권자는 기망한 행위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런 바둑이 같은 자를 갖다가 사면시킨 데 이어서 복권까지 시켜줘? 대체 뭔 행위입니까? 뭔 행태입니까? 뭔 작태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경군 김씨 얘기를 했는데 해경군 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경군 김씨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기간에 후보자 비방 등의 금지라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후보자 비방을 했고 특정 지역을 비하했고 뭐 이런 아주 문제가 있는 글들을 다수 올렸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이하고 쿵짝이 서로 잘 맞아서 막 트위터로 문답을 주고받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해경군 김씨가 공직선거 기간에 후보자 비방을 했고 특정 지역 비하를 했고 별의별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등의 금지 이런 걸로 경찰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해경 김씨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하고 종결을 지어버렸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드루킹이네 무슨 제2의 해경군 김씨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여론 조작 운난 자들은 정말로 멍청한 자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추경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원체 추경호라는 사람 자체가 콘텐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앞에 잠깐 다른 내용으로 떼웠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 그럼 추경호가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당계 논란 뭐 이런 걸로 갖다 친윤 세력이 막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뭐라도 잡은 것처럼 한동훈 뭐 건수라도 이렇게 잡은 것처럼 드디어 김옥근 프로젝트가 성공했구나. 뭡니까?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렇게 추진해왔던 드디어 한동훈 무력과 한동훈 퇴출 시나리오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지금 이거 제2요구 여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때 혹시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가 냉각기를 갖자. 그리고 이 당계 논란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저 딴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딴지를 걸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추경호는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내대표가 당직자에 대해서 그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원내대표가 자기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권한 남용입니다. 남용입니다. 월권입니다. 왜냐? 원내대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 주제를 벗어난 언행을 한 겁니다.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뭐 대단한 벼슬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내대표 추경호 입장에서는 자기 최고의 인생의 업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내대표는 그 당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원내대표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의 주장 의견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당원과 당규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과 관련된 모든 일 여러분들 그 당은 국내는 원내 정당입니다.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 사안도 당 대표가 통할하는 당무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 입법, 국회 원내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외이면서 왜 끼어드느냐?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추경호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비례로
여러분들 지난 4.10 총선 때 지가 무슨 어디 지역구 나가서 유권자들 표를 받아서 또 됐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것도 나간 사람들 중에 지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이 한 손에 꼽을 겁니다. 아마 지 경쟁력으로는 다 국민의힘 후보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비례대표 자리로 이렇게 받아갖고 번호 받아서 줄줄이 순서 어떻게 줄 잘 서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됐다고 지네들은 국회의원이냐고 한동훈을 향해서 원외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가 무슨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자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게 말해서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추경호 같은 자였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원내 사안이다,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추경호의 이 말 한마디에 소위 말해서 꽂혔냐, 그러면 원내대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당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치국가고 또 국민의힘도 거기에 이 당헌과, 헌법인 당헌과 그 다음에 당규, 법률인 당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헌에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 권한, 국내힘 당헌 제63조 원내대표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1항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호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자, 의장이란 소리입니다. 2호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호 원내수석 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 임명. 5호 기타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원내대표가 당직자에 대한 어떤 조치,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랄지 또는 징계조치랄지 이런 거, 또는 징계를 갖다가 회부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원내대표한테 줬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뭐라고, 쥐가 뭔 권한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눈꼬리 쥐어서 못 볼 지경이다. 정말 조소가 나올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추경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친윤이라는 자들은 이 한동훈 무력화를 시도하고 한동훈 퇴출을 기도하는 이 친윤이란 자들은 자기가 속한 자기 당의 당원과 당규도 제대로 모르고, 이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제가 전당대회 기간에 찍었던 영상들이 다 이런 당과 당규에 기반해서 이 친윤 세력들의 주장이, 또는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과 당규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의 권한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다 망각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누가 없어지면 자기가 뭐나 될 수 있을 줄 알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당규를 봤습니다. 당규, 원내대책위원회 당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원내대책위원회의 의장이, 위원장이 원내대표인데, 그럼 원내대표는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냐?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문을 총괄한다. 그럼 원내대책위원회는 또 뭐 하는 곳이냐? 국회대책, 국회 상임위 활동의 조정, 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정책위에서 심의된 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 정책위에서 심의된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기타 국회 활동에 관한 사항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어떤 조치든 간에 그런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당원 당규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디 주제 넘게, 어디 건방지게 원내대표가 당직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짓들을 할까? 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할까? 왜 자만할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은 전혀 다른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위치, 주제, 분수는 전혀 다른데 왜 지네들은 항상 지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과대평가를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앉아있을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3일 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Y하트제이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뒤늦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영상, 오세훈 그 명태균 의혹 관련 오세훈 해명이 석연치 않은 거,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
관련해서 영상을 5개를 올렸습니다만 그게 처음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셨다가 며칠 이렇게 좀 누적되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